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이혼하겠습니다. 오늘 48년 만에 이혼하겠습니다. 팔순 생일 잔치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정기련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내려놓았다. 67년간 남 눈치만 보며 살아온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다. 첫째 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672번의 이혼하자를 참아온 인생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1975년 봄 19살 정기련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꿈에 부풀어 있었다. 32살의 남편은 제게 든든한 산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산은 결국 저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시집살이는 혹독했다. 시어머니는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거니까 집안일은 내 몫이다라며 모든 집안일을 맡겼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돕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며 하루가 다 가곤 했다.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병석에 누우셨을 때 간병까지 제 몫이 되었다. 하루 종일 기저귀를 갈고 밥을 떠먹이고 약을 챙기면서도 아이를 돌봐야 했다. 남편은 남자가 무슨 간병이냐?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이지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평화는 없었다. 남편은 늘 화가 나 있었고 소리를 질렀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이 집구석 뭐냐? 음식 맛이 왜 이래? 도대체 애교가 없어 하며 늘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이 찾아왔다. 첫째 딸이 태어난 지 채 5살도 되기 전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다. 작은 간 앞에서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고 남편은 울지 마라, 시끄럽다며 화를 냈다. 시어머니는 더욱 깊은 상처를 줬다. 아이의 작은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보던 그 순간의 절규도 밤마다 몰래 적시던 베개의 눈물, 자국도 모두 나 혼자만의 것이었다. 꿈에서도 아이를 찾던 날들, 길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를 보면 가슴이 무너지던 순간들, 그 깊은 슬픔조차도 혼자서 삭혀야 했다. 둘째 딸 미리가 태어났을 때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왜 아들을 낳지 못하냐며 나를 다그쳤지만 나는 이제 남은 딸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째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미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이 제 가슴에 공존했다. 이혼하자. 화가 날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튀어나오는 그 말. 처음에는 그 말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다. 아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은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참고 또 참았다.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자라고 집 밖으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딸아이 학비를 보태고 남편 모르게 따로 저축도 했다. 그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작은 자유였다. 남편은 일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다. 여자가 밖에서 일한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애라며 비웃었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갔다. 그렇게 집안일과 바깥일 두 가지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어느덧 남편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때부터 지옥은 더 깊어졌다. 출근할 때는 그나마 낮 시간이 4시간이었는데 이제는 24시간 남편의 감시와 간섭 속에 살게 된 거였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돈 문제였다. 은퇴 후 남편은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자신의 통장에 넣고 나에게는 생활비라며 턱없이 적은 돈만 주었다. 그마저도 영수증을 일일이 검사하고 남은 돈은 다시 회수해갔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시지들. 남편이 젊은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였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80에 가까운 나이의 남자가 어떻게? 이게 뭐예요? 증거를 들이밀자 남편은 오히려 나를 향해 소리쳤다. 뭐? 내 폰을 왜 뒤져? 나 감시하냐? 신경 꺼. 이 여자 도대체 누구예요? 네가 뭘 안다고? 이건 그냥 친구야. 친구 몰라. 너 같은 늙은이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심해졌다. 아예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고 내 통장까지 가져가려 했다. 그때 신우이가 찾아왔다. 남편의 여동생은 갑자기 손주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올케 우리 손주 좀 봐줘요. 내가 일이 생겨서 일주일만 부탁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당연히 봐줘야지. 너 뭐 할 일이 있어? 집에서 밥이나 해먹고 있는데 손주 하나 못 봐. 제 나이가 67세.
이제는 쉬고 싶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조카의 손주까지 돌봐야 한다니. 일주일이라던 손주 돌봄이 한 달, 두 달로 늘어났다. 4살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고 몸은 따라주지 않는데 아이는 온종일 뛰어다녔다. 그때 동생 철수가 전화를 했다. 누나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안 좋네. 오랜만에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봤다. 그것도 진심으로.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남편의 외도, 경제적 학대, 딸의 냉담한 반응, 신우이의 손주 맡기기. 누나 더 이상 참지 마. 누나의 인생도 소중해. 이제라도 누나의 삶을 찾아야 해. 동생의 말은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언을 받기는 처음이었다. 그래, 나의 인생도 소중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 의지대로 써나가기로. 먼저 동생 철수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철수는 망설임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다음으론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다.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 48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아오셨다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으십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라도 절반은 할머니 몫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다. 내가 권리가 있다니. 평생 내 것, 네 것 구분 없이 살아왔는데 나에게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저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남편의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외도 증거, 학대 정황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복사해서 동생에게 맡겼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팔순 잔치 이야기가 나왔다. 딸 미리가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다며 큰 잔치를 열자고 했다. 아버지 팔순인데 크게 해야죠. 친척들 다 부르고 아버지 지인들도 초대하고.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그날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끝낼 날이라고. 드디어 남편의 팔순 잔치 당일이 왔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졌고 많은 하객들이 축하하러 왔다. 남편은 새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다. 식사가 끝나고 축하 인사가 이어지던 때 미리가 마이크를 들고 나섰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의 팔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80세를 맞이하신 것도 축하드리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50년 가까이 해로하신 것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팔순을 축하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48년 동안 저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잃었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다. 제 남편은 결혼 첫날부터 어제까지 정확히 672번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그 말로 저를 협박했지요. 완전한 침묵이 연회장을 덮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말에 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48년 만에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망할 계집 네가 감히. 당신이 평생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혼 서류 준비해 왔어요. 당신의 팔순잔치 좋은 날 기념으로 선물해 드릴게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았다. 연회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신우이는 기절할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고 친정 동생 철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곁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남편의 고함 소리와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연회장 밖에서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내 짐을 받아들고 차로 향했다. 누나 해냈어. 응. 드디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다. 48년의 세월이 담긴 결혼 생활.
그리고 오늘로 끝나는 그 시간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구나.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남편은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고 재산 분할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48년간의 결혼 생활, 가정주부로서의 기여를 인정받아 집의 절반과 예금의 일부를 받게 되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을 갖게 된 순간 67세의 나이에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동생의 집에서 반년을 지낸 후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받아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나의 공간이었다.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꾸몄다. 화려한 꽃무늬 커튼, 파스텔톤 이불, 작은 화분들. 남편이라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들로. 제 생활도 많이 달라졌다. 동네 노인복지관에 등록해 컴퓨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요가와 노래 교실도 참여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반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봤다. 특히 요가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굽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고 만성적인 어깨의 통증도 줄어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다. 기려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요가 선생님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제 인생을 찾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딸 밀이었다. 어색한 표정으로 선물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차 한 잔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 미리는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아버지가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집안일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고 저도 이제야 엄마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의 아픔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엄마가 도움을 청했을 때 외면했던 것이 너무 죄송해요. 미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미리야. 엄마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이해해. 너도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손녀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내가 뭔가 그런 거창한 것을 한 건 아니지만 손녀가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자유. 때로는 동생 철수의 가족과 식사도 하고 가끔은 딸과 손녀들도 만난다. 제 생일에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케이크를 사서 축하했다. 작은 일이지만 평생 남편 입맛에 맞춰 살아온 나에게는 큰 변화였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는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여전히 노년의 여성이지만 눈빛만은 19살 때보다 더 반짝인다. 어제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웃었다.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친구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그래도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제 남은 인생, 나는 온전히 제 색깔로 채워나갈 것이다.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행복을 찾기에 결코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신의 삶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자신에게 말한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살아라. 67세 정기려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늦었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남은 인생을 온전히 자신의 색깔로 채워가고 있다. 인생의 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용기 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올게요.